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2025년 임용 합격하게 된 합격자입니다. 저는 계속 줄곧 부산에서 4번의 시험을 치러서 4번째에 간신히 임용 합격하게 된 행운의 합격자입니다. 저의 배경은 저는 타 교과를 원래 전공하였고 편입을 하면서 음악대학교에 다시 진학하고 이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원 자격증 취득 이후 일을 병행하며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일을 병행하면서 저는 육아도 병행하는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손으로 가리고 벌벌 떨면서 합격창을 여는데 제가 가린 손 사이로 그 짧은 문구의 일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미 울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최종 합격창을 여러 번 보던 때였어가지고 올해도 떨어지면 내년에는 난 몇 살일까 그런 생각 하던 터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이렉트한 성격이라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먼저 검색해서 뜨는 타 강사님의 허리를 그냥 듣게 됐어요. 초수 때 논문도 병행해야 되고 일도 병행하던 때에 저에게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덜컥 수강을 하니 저하고 강의가 조금 안타깝게도 맞지 않아서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강의를 일단 찾아보자 하던 찰나에 초수 때 이미정 교수님 모의고사 반에 수강하게 됐고 첫 수강하는 그날에 여기구나 하고 바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는 여러 번 시험을 계속 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4번째 해까지 이미정 교수님의 수업을 계속 들었었는데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강의력만큼은 교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지 않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 수업은 처음에는 제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루트가 없었는데 2번째 시험 칠 때 그때 수업 실현 강의를 듣게 됐고 또 다른 이런 강의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또 한 번 놀랬었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 시험에서 유독 제가 그나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화성학과 형식이 너무 많이 나오던 터였어가지고 좀 더 다져야겠다 라는 생각에 올해 상반기에 김남주 교수님 화성학 강의를 꼼꼼하게 듣고 그러면서 또 역시 나의 선택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전공을 단권화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단권화를 하는 방법을 저는 사실 좀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 교재가 저한테는 가독성이나 내용적인 면으로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 교재의 모든 것을 다 밀어 넣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재를 단권화했습니다. 문제풀이 반, 모의고사 반, 그 이외에 주시는 자료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작게 축소해서 출력을 해서 다 옮겨 붙이고 인디언 기후제다 하는 것들 다 옮겨 쓰고 그리고 교재는 이미정 교수님 교재로만 봤었고 개론서는 그래도 한 번씩 회독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특히 음악 교육론은 개론서를 여러 번 회독을 했고 회독할 때는 저는 무조건 전체 큰 틀의 제목은 외운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읽고 나면 내가 오늘 어떤 챕터를 어떤 순서로 읽었는지 그리고 그 챕터의 순서가 머릿속에 어떻게 이미지화와 구조화가 되어서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계속 점검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수업 실현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도 수업 실현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얼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누구에게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은 다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들한테도 피드백을 받았고 저는 일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에게도 부탁을 했고 작년에 합격을 했었던 선생님에게도 부탁했고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어떻게 수렴해서 내 걸로 만들지 그런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엄청 힘들었죠.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 실현에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내 스타일로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수렴하려고 했던 것들이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이런 것들,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조건을 누락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은 다시 연습, 촬영 확인하고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전체가 완성이 되겠다 싶으면 다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전체를 한번 해보는 형태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모니터해서 고쳐나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주 교수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포인트로 이 수업 실현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가 관건을 딱 주시는 것 같았는데, 예를 들자면 가창이다. 그럼 가창에서 어떤 포인트로 어떤 개념을 이끌어 나가서 애들한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칭찬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와닿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미정 교수님은 평가라든지 아니면 칭찬할 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스킬을 보여줘라 라고 피드백을 해주셨고, 그것을 고쳐서 한 달 뒤에 왔을 때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작을 하는 활동에서 선생님의 시범과 모델링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생들이랑 같이 창작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피드백을 주셨고, 그거를 고쳐서 다음 왔을 때는 칭찬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 이미정 교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해주셨던 피드백이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였었는데, 평가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칭찬에 대한 스킬을, 칭찬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수업 실현에서 채점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한 방 딱 보여주는 거다 라는 게 가장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편입을 하면서 저의 전공이 재즈 피아노랑 기타이기 때문에 코드를 보는 악곡들은 어려움이 없었고, 부사는 코드를 제시하는 피아노 범주범창이라서 레슨을 따로 받진 않았습니다. 대신 레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곡을 이해하지 못하면 악보가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해석해서 그 순간에 연주를 해낸다는 것은 결국 음악적으로 들리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악곡을 충분히 익히는 과정이 꼭 가져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악곡을 충분히 익히고 가사가 충분히 익혀져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만큼 감정과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곡을 익히는 시간을 겸해서 일주일에 10곡 정도 스터디를 통해서 인증하는 형태로 스터디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민요 역시 그렇게 레슨을 투자할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아서 레슨을 따로 받진 않았고, 내가 그냥 명창이다. 그래서 명창들이 하는 소리들을 엄청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명창들은 당연히 명창이신 분들의 소리를 그대로 청까지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노래가 나에게 어떤 청이 맞을지를 찾는 과정을 좀 거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크게 부르자, 그리고 식임새를 내가 여기서 식임새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주력해서 그 부분을 연습을 하였고, 그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스터디도 계속 인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자유악기, 국악기에서 저는 가야금을 전공을 했었고 현악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지인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국악단에 계시는 선생님에게 2달, 3년 전에 레슨을 했고 그것을 그냥 혼자 연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청음이었는데요. 저는 극 상대 음감이라서 리듬은 전부 다 원테이크로 다 그리는데 음정이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연습을 하지? 하던 찰나에 김남주 교수님 청음반을 2년 전에 수강을 하였고 음정 간격을 훈련하고 외우려고 매우 노력을 했는데 부산처럼 조성청음인 경우에는 음정 간격을 외워도 이조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저에게는 다시 또 다른 조성으로 가버리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부 팁은 모든 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작은 시간을 남들보다 두세 배 쓰기 위해서 배지 쓰기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두 인출을 거의 랩으로 했습니다. 구두 인출을 남들이 쓰면서 10분 걸리면 나는 그 10분 동안 남들 1시간 하는 걸 구겨 넣어야 된다 라는 방법으로 했었고, 그래서 청킹도 많이 했고 저는 이미지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 페이지의 하단에 뭐가 있다, 나는 거기에 어떤 하이라이트를 칠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공부에서 제가 힘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기출 분석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출 분석 나온 건데 뭐 라는 생각을 했지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 평가원에서는 어떠한 유형과 어떠한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왜 이 악곡을 줬을까? 언젠가부터는 악곡을 암기하지 않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지만 작곡가가 누구고 어떤 곡이다 하고 주니까 악곡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 없지만, 그러면 왜 이 악곡과 이 작곡가의 곡을 줬을까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아카펠라 악곡 같은 경우에는 멘델스존 곡으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그 곡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세칠리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아카펠라를 유도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보였습니다. 물론 초수 때는 그 시험을 볼 때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분석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굿 음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굿 음악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라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낼까 하는 관점으로 지켜보려고 했고, 또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했는데 그게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출 분석을 하면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저는 아주 고득점도 아니고 다른 또 훌륭한 선생님들처럼 초수에 합격했다, 재수에 합격했다 이런 케이스도 아니지만 저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일단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에게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확신이 안 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땠었냐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단칼에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이 안 선 적은 없다. 그런데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드는 건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대신 너무 다그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멘탈이 부서지면 이 공부는 처음에 달리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기 굉장히 쉬운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충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공부 스케줄을 잡으면 내가 혹시나 아플 수도 있고 컨디션에 난조가 올 수 있고 너무 무료하고 힘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날 정말 하루치 일틀치만 밀리면 이 공부 과정은 다 수행해 나가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5일, 6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날은 쉬었습니다. 대신 빠진 거는 일요일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다, 스스로는 굉장히 괜찮은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다 나인 거고 나의 길인 거고 나의 과정이니까 스스로 격려해 주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미정 교수님, 김남주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스스로에게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우직하게, 오래 걸렸지만 우직하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꼭 많은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다독여가면서 강화하고 자기한테 스스로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왕 보낼 거 좀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는 아이를 케어하고 출근을 했고, 학교에서 공강 시간마다 이미정 교수님은 감사히도 PDF로 자료들을 주시기 때문에 패드로 일단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 풀고 나서 몇 번을 제가 따로 기록해 놓고 공강마다 그 문제 푸는 과정 또는 회독하는 과정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돼서 저는 저녁 시간에는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짝스터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도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하루 100분 이렇게 남들 5시간만큼 우리 해보자.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 인출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 그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과정에도 일요일에 강의하고 모의고사 올라오면 줌 켜놓고 울면서 둘이서 문제 풀고 선삭 보내고 이렇게 과정을 그냥 무한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짬짬이 스스로의 스터디를 만들었는데 출근길에는 실기고 차 안에서 노래 부르기 좋거든요. 노래 부르고 교육과정 외우고 그 다음에 한 번씩 화가 난다 이러면 다른 것도 하고 그러면서 짜투리 시간을 다 모으면 굉장히 큰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